최근에 국가데이터처가 1인 가구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2024년 기준에 800만 명을 1인 가구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30몇 %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중에 2030, 20, 30대가 35%를 차지하면서 사실 20, 30대에서는 1인 가구가 뭐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1인 가구는 아니고요. 1인 가구였던 때가 좀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 연구원님은 혹시 1인 가구십니까? 저는 결혼을 해서 2인 가구입니다. 그럼 결혼 전에는 1인 가구 하셨던 경험 네, 있으세요? 저도 꽤 오랫동안 1인 가구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는 Z세대는 명백히 아닌데 G세대, 그러니까 G세대가 생각하는 1인 가구, 그러니까 그 세대가 바라본 1인 가구라는 거는 좀 다르겠죠. 기성세대가 보는 거랑은. 네,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1인 가구라는 말을 들으면 결혼한 2인 가구나 자녀가 있는 3, 4인 가구로 가기 전에 굉장히 좀 일시적인 가구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대학내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5세에서 34세 1인 가구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네. 응답자의 77.7%가 1인 가구는 임시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구 형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좀 1인 가구를 어떤 과도기적 형태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삶의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장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1인 가구의 생계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최근에 20대 사이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1인 가구가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동기부여할 때 혹은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할 때 재치 있고 자조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장이 연속으로 야근을 하면 집안을 챙길 사람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진다 같은 식으로 쓰는 겁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할 가족이 없다 보니까 1인 가장으로서 집안일이나 공부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최대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뭐 당장 내가 아파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맞아요. 뭐 청소를 대신할 사람도 없고 맞아요. 뭐 잠시 일을 쉬어도 그 소득 공백을 메워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 패턴 자체가 2인, 뭐 3인, 4인 이상 가구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흐름들이 좀 잡힙니까? 2030 세대가 그 1인 가구로 살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나와의 혼수라는 표현이 좀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와의 혼수. 결혼할 때 하는 혼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혼자 살면서 쓰던 가전제품을 마치 혼수 준비할 때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좋은 제품으로 구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좀 결혼 전에 임시로 쓸 가전이니까 그냥 싼 거 적당히 사가지고 대충 쓰자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미혼이나 비혼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내가 쭉 혼자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제품에 투자하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럼 겁니다. 기업들이 사실 그런 흐름을 가장 빨리 포착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의 혼수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이제는 꽤 괜찮은 걸 산다라고 흐름이 잡히면 네. 그럼 기업들이 1인 가구용 제품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좋게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데. 1인 가구용 제품을 낸다기보다 네. 가령 혼자 살더라도 예전은 뭐 식기세척기나 큰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대형 세탁기 예. 건조기 이런 것들은 2인 이상 뭐 4인 가구가 많이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1인 가구들이 그런 제품을 많이 혼자 사는 살아도 거죠. 그런 걸 산다. 네, 자기의 굉장히 예, 예.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도 그런 제품들의 타겟이 되어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뭐 살림이나 가전도 가전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네. 뭐 넓은 집이 굳이 필요하나? 비싸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뭔가 좀 달라진 변화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들에게 좀 집이 갖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의 20대한테 집은 어떤 그냥 자기가 살림하고 잠을 자고 이런 일상을 유지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본인의 취향을 탐색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공간으로 좀 인식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을 발견하고 좀 확장해 나가기 위한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효과적인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가구 집을 흔히 생각해 보시면 예. 집이 넓진 않잖아요. 보통 원룸이나 뭐 끼케아 투룸 정도, 네네네. 네, 그 정도가 많은데 이런 좁은 집 안에서도 공간을 굉장히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 구역에 나만의 좀 별칭을 붙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파자마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나 친구들 초대해서 파자마 파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파자마를 모아둔 파자마존, 뭐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쓸 모자를 여러 개를 걸어두는 뭐 안감존, 그리고 취미용 기타를 전시해두는 락스타존처럼 이렇게 좀 본인이 좋아하거나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두고 집 안에서도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다른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본인이 구역을 나누어서 이 좁은 집 안에서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집이 좀 커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가 1인 가구 할 때 무조건 원룸이었는데 네네. 원룸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한 일정으로 말씀하셨듯이 투룸.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지만 점점 개인 단위당 면적은 넓어져야 네.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네. 집이 넓어진다기보다 네. 집은 좁은 건 그대로인데 네. 이 안에서도 내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공간이냐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구획을 나누어서 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뻔히 보이는데 이게 구획이 나눠지나? 그게 요즘 지세대의 어떤 예. 트렌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뭐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내일에서 재미있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네. 에고 스페이싱.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자아고 스페이싱은 뭐 공간. 네. 그러니까 뭐 공간의 뭐 자아 뭐 이런 뜻인가요? 공간에도 자아가 있다라는 의미로 좀 직접적으로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집을 거실이나 침실이나 주방 같은 기능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취미나 지향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집 안에서도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거나 본인의 취향을 좀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 굉장히 애착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나 밀린 빨래를 막 보면은 좀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여기서 파생된 트렌드가 집 밖에서 내 집 같은 곳을 찾아서 어떤 아지트처럼 만드는 겁니다. 집이 좁다 보니까 이 밖에서 좀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찾아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자주 가는 카페라거나 아니면 집에서처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뜨개 카페나 도서관 같은 것들을 본인의 어떤 제2의 집, 제3의 집 삼아서 아지트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문자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딱 와닿지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네. 실제 그런 게 맞나 봐요. 지금 김용민 님이 문자 주셨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실에 게임방 만들고 대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좁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고요. 맞습니다. 좁아도 가능합니다. 글자리 1300 쓰시는 분은 울 작은 아들은 자기 방에서 말씀대로 에고 스페이스를 완전히 구분해요. 크지도 않은 방인데요. 이게 G세대들은 되나 봐요. 네, 완전.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심지어 이런 곳까지 일종의 자기만의 공간, 아지트를 구축한다. 가장 좀 의외의 공간은 어디가 있습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요즘 화장실을 아지트로 쓰는 지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뭐 합니까? 다른 공간에 어떤 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집도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집 근처 카페나 도서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는 스트레스 해소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화장실을 찾는다라는 지세대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는 잠깐 화장실 그 칸에 앉아서 내가 좀 쉬는 심리적인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지세대가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실제로 연령대가 좀 낮아질수록 이어폰을 구매할 때 이 외부 소음 차단 기능이 필수라고 여겨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좀 물리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서 외부와 좀 단절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게 구현이 되려면 어쨌든 혼자 집에서 지내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뭐 친구라든지 뭐 룸메이트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도 이런 일종의 뭐 에고 스페이싱, 나만의 공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최근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주거 비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혈연이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아니면 아예 외부 룸메이트와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활 양식을 좀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령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콘텐츠로 3명의 친구가 함께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나 아니면 복층 오피스텔 1층과 2층을 각각 나누어 쓰는 이런 콘텐츠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랑 함께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어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들의 좀 일상을 참고해 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부부간에도 오래 네. 지내다 보면은 네. 이게 공간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쵸. 룸메이트랑 얘기한다는 게 참 좋긴 하지만 쉽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면 미리 좀 너랑 나랑 좀뭐 궁합이 맞나? 뭐 케미가 맞나?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경향도 있겠어요. 최근에 그런 흐름도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데요. 함께 살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생활궁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좀 생활궁합.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활 습관을 좀 미리 테스트해보고 나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디에 좀 예민하고 가령 뭐 청소를 하더라도 난 이 정도까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면서 좀 나랑 잘 맞을까라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보려는 건데요. 가령 뭐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서 같이 살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글에 나는 뭐 위생은 이 정도로 신경 쓰는 편이고 이런 취향이나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 같이 어떤 자기소개서 쓰듯이 나의 생활 스타일을 스펙처럼 소개하려는 네.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요. 라이프 메이트 같은 경우에 결혼이나 연애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닌 만큼 오히려 좀 서로의 조건을 굉장히 꼼꼼히 따져서 서로 일상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그 안방을 사실 안방 하면 당연히 잠자는 곳, 침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안방을 오히려 옷방, 그다음에 서재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한 비중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비슷한 흐름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결혼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안방을 뭐 이전에 좀 개념처럼 부부 침대가 있다거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 대학내일에서 2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또 결혼을 했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의 생활 패턴과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방에 침대 하나를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면 패턴이 다른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 트윈 침대나 아예 나눠져 있는 그런 모션 베드를 구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 집 안에 모든 공간을 부부가 같이 쓰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취미방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뭐 안방을 쓰더라도 게임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면 안방을 게임방처럼 그리고 독서 좋아하는 아내가 있다면 서재를 마련하는 식으로 각자의 부부의 좀 생활을 존중하려는 이런 구획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획 흐름을 맞춰서 좀 사업이나 아이템, 뭐 어떤 마케팅 아이템을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최우선이다. 어떤 점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G세대는 이제 1인의 삶을 굉장히 긍정하고 그걸 나다운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어떤 내 삶의 방식이나 공간을 존중받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쭉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더 이상 1인 가구가 이제 20대 때 잠깐 거쳐가는 과도기적 시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깐 혼자 사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지금 세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바꿔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1238님이 문자 주셨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우리 아들은 평택 아파트 방 3개에 고등학교 친구 4명이 생활을 하는데 네. 안 싸우고 잘 지낸다. 진짜 이런 흐름들이 생활 궁합을 미리 잘 조율한 것 같습니다. 좀 생경하지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